또 다른 모델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세 가지 모델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40.67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3.3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최근 주식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연속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3일 동안 하락한 것은 8.01% 정도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닝까지는 13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지 7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우선 오늘 있었던 화제 소식부터 전하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후방 카메라 시스템 지연 문제로 리콜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정말 모든 언론에서 오늘 테슬라의 리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고요. 1년에 벌써 리콜이 5번이라는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CNN에서조차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리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정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CNBC도 테슬라 리콜 소식에 빠질 수 없는 언론이고요. 무려 27,000대나 리콜을 했다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접한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테슬라를 타다가 후진을 했을 때 이 차량은 후방의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어야만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차량이 후진 기아로 전환된 후 2초 이내에 화면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사이버트럭에서는 후진 시 후방 카메라의 화면이 6에서 8초 동안 검게 표시되다가 나와서 이는 운전자의 후방 시야에 영향을 미쳐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리콜을 선언했다고 하고, 이 테슬라는 2024년 9월 12일부터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미 이 문제를 확인했고,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2024년 9월 19일경부터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무료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해 후방 카메라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미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2024년 9월 25일 기준으로 충돌과 사망 또는 부상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 전혀 보고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말 많은 언론들은 테슬라가 심각한 리콜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되는 문제를 자꾸 굳이 리콜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직도 좀 의문이 들고요. 이럴 때는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라는 말로 이 첨언을 좀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클릭 장사가 좀 안 되는지 몇 년째 리콜이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면 이럴수록 좀 레거시 미디어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좀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웨드부시는 화요일 세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3분기 인도량의 실적과 또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24년 테슬라의 주식 성과는 상대적으로 좀 미비했지만 이 강력하고 또 정보가 풍부한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가 있으면 2024년에 연말에 추가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인도 실적에 대한 평가로는 테슬라가 상반기에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와 또 전기차의 수요 둔화를 경험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고 또 분기 내내 가격과 수요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로보택시 데이가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완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의 장을 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에서는 여전히 테슬라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며, 머스크와 그의 팀이 이번 행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이벤트가 혹시라도 실망스러운 이벤트가 된다면 테슬라의 스토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막기 위해서 테슬라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하고, 또 로보택시의 사용을 위한 차량 공유 앱에 대한 완벽한 공개와 또 로보택시의 거리당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공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주주들이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테슬라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는 로보택시 이벤트가 테슬라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의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테슬라의 두 번째 변화를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로 설정했고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로보택시가 상업적으로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2025년 말 또는 2026년쯤 될 거라며 구체적인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애덤 조너스는 로보택시가 출시될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했고요.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아마도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로보택시를 제한된 장소에서 타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이 테슬라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기능을 시연할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로보택시 기술을 시연하고 투자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플랫폼을 시장에 출시하고 또 차량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시장 출시와 서비스 제공까지 반드시 이어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를 위해서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관련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로 차량 공유 앱 기반의 로보택시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두 번째는 운전자가 직접 감독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로서 단기적으로는 감독형 승차 공유가 투자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2030년과 그 이후까지도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승차 및 주행 마일리지는 감독형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모건 스탠리의 말이 맞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은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의 4가지 변종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2026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시되는 배터리는 배터리마다 그 이름이 다르고 이 NC05부터 NC50까지 이 4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4가지 배터리의 용도가 완전히 다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된다면 NC05 배터리 같은 경우 로보택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차량에 사용될 주력 제품이라고 말하며 이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세미트럭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 NC20 같은 경우에는 NC05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모델 Y 같은 SUV나 사이버 트럭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NC30은 모델 S와 모델 3 같은 전기 세단과 같은 차량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NC50은 로드스터와 같은 고성능 차량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보고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마다 좀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분리하는 것은 알겠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테슬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위해서 특허도 계속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테슬라의 드라이 음극 배터리에서 음극에 실리콘 카본을 도입해 기존의 음극보다 더 많은 리튬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로 신청해 두었고 이 NC30이나 NC50 배터리에는 음극에 실리콘 카본을 도입해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배터리 사업은 올해 말까지 건식 공정의 수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2025년 2분기부터는 배터리의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딥워터 SM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의 인터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테슬라는 새로운 세대의 차량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인터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이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디워터 자산관리의 진 먼스터와 함께 테슬라의 숫자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모델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세 가지 모델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저렴한 모델이 있을 것이고, 로보밴도 있을 것이고, 물론 로보택시도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모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So I'm going into this thinking we'll have three models. I do agree with Phil that 다음 주 행사는 아마도 세부 사항이 적을 것입니다. 이벤트의 설정을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이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출시 파티입니다. 그래서 앨런이 그곳에서 올라가서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많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and not giving much substance around details. 제가 특히 주목할 세부 사항은 저렴한 $25,000 차량의 생산 일정입니다. $5,000 car when they expect to ramp production. 그리고 왜 이게 내년을 위해 중요한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스트리트는 최근 분기에 7% 성장해서 내년에는 12%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in the most recent quarter to 12% next year. 12%에 도달하려면 중반에 저렴한 모델의 생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차량 발표와 실제 가용성 사이의 격차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가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Would suggest it's going to be late in 25 or early 26, and so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차량의 시기 조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vehicle because it's going to impact delivery growth next year. 말씀하신 12% 성장 수치는 인도 수치인가요? 아니면 수익 수치인가요?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하고 생산을 시도할수록 마진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는 인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월가는 그 저렴한 모델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포함되어 있고 이익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시가 미뤄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성장률이 20%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에 대해 사람들은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evel head in terms of what 25 looks like. 그러면 총 마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14.6%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월가가 마진이 줄어든 것을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전환기 중에 있고 이번 9월 분기는 6개월간 감소 후 성장했기에 중요합니다. Growth after 6 months of declining deliveries, so that's an important part. And I think 앞으로 마진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테슬라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of 것입니다. course, Tesla investors are notorious for having a long-term view. 만약 그 마진이 14%, 15%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중반에서 후반에 나오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마진이 하락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Of course, it's going to be a whole different conversation around the stock.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딥워터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는 우선 테슬라의 세 가지 모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저렴한 모델, 바로 모델 2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모델로는 로보밴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보택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테슬라가 예전에 공개했었던 제품의 로드맵을 한번 보게 되면 베일에 덮여 있는 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과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이버 트럭의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인 15인승 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아마도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때 사용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모델은 바로 25,000달러짜리 모델 2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이기도 하고 자, 모델 2를 택시 전용으로 출시한다면 바로 로보택시를 위한 모델 2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이날 이벤트에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의 성장은 분기당 12%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모델의 출시는 2025년의 말이나 2026년 초로 보고 있으면서 월가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때를 생산 시기로 예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과 월가의 눈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7일밖에 안 남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날 과연 어떤 공개를 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